엄마가 우리한테 숨긴 게 돈뿐일까요? 혹시 빚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채업자들이 우리한테 찾아오는 건 아니겠죠? 엄마, 통장 어디 있어요? 어서 내놔요. 그 돈 어디다 썼어? 대체 얼마나 숨겨놓은 거야?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엄마는 혼자만 배 불리려고? 새벽 6시 바람골 염전 마을의 작은 공장에서 유리병이 깨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간장 냄새와 소금기가 배어있는 낡은 목조 건물 안에서 오말수는 깨진 병 조각들을 묵묵히 쓸어 담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주름투성이었지만 여전히 단단했고 등은 약간 구부정했지만 아직 꺾이지 않았다. 큰딸 혜정은 공장 안을 마구 뒤지고 있었다. 선반위 장부들을 바닥에 내던지고 오래된 서랍을 억지로 열어젖히고 심지어 장독대 뒤편까지 뒤적거렸다. 사위 민기철은 차마 장모의 눈을 마주보지 못한 채 멀찍이 서서 아내의 행동을 말리지도 돕지도 않는 어정쩡한 자세로 담배만 피워댔다. 말수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슬펐지만 단호했다. 입술을 꾹 다문 채 딸이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공장 안을 바라보았다. 20년 넘게 정성껏 가꿔온 이 작은 공장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홀로 두 딸을 키우며 지켜온 유일한 삶의 터전이었다. 혜정은 낡은 금고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비밀번호를 이것저것 눌러보고 있었다. 생일, 결혼기념일, 손자 이름까지 온갖 숫자, 조합을 시도했지만 금고는 열리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엄마, 비밀번호 뭐예요? 왜 말을 안 해요?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창밖으로는 바람골 특유의 매서운 겨울바람이 염전 너머로 불어왔고 새벽 안개가 천천히 거쳐가고 있었다. 저 멀리 바다가 보였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나갔던 그 바다. 돌아오지 못했던 그 바다. 기철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장모님, 혜정이가 너무 흥분한 것 같으니 일단 우리가 나갔다가 나중에 다시.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엄마, 저 진짜 화났어요. 우리 애들 학원비도 밀리고 월세도 못 내서 집주인한테 연락 계속 오는데 엄마는 여기서 혼자 뭘 그렇게 숨기고 있는 거예요? 혜정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것이 슬픔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남편의 사업 실패 이후 그녀의 삶은 끝없는 추락의 연속이었다.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끊어졌으며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생각했다. 엄마는 여전히 이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집도 있고 땅도 있을 텐데 왜 자식들을 돕지 않는 걸까? 혹시 다른 곳에 돈을 숨겨놓은 건 아닐까? 마을 사람들 말처럼 엄마가 무슨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 말수는 천천히 걸어가 혜정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혜정은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손대지 마세요. 저 지금 진심이에요. 오늘 안에 엄마가 뭘 숨기고 있는지 다 알아낼 거예요. 엄마가 직접 말하든 제가 찾아내든. 말수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새겨져 있었다. 이 피로는 단 하루 이틀의 것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쌓여온 말하지 못한 진실의 무게였다. 공장 밖에서는 이미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다. 새벽부터 들려오는 소란에 잠을 깬 이웃들이 궁금한 듯 공장 앞을 서성이고 있었다. 몇몇은 담장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려 했고 몇몇은 수군거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저기 오신의 딸이 왔나 보네. 새벽부터 무슨 일이요? 글쎄 말이요. 요새 말순이가 좀 이상하다더만. 말수는 그 소리들을 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평생 이 마을에서 살아온 그녀는 소문이 얼마나 빠르게 퍼지고 얼마나 쉽게 왜곡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 자신의 딸이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혜정은 결국 금고를 열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그녀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기철이 다가가 아내의 등을 토닥였지만 혜정은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 말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공장 밖으로 나갔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염전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그녀의 흰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이 마을에서 그녀가 해온 일들을 아무도 몰랐다. 20년 넘게 그녀가 조용히 도와온 사람들이, 그녀가 몰래 납부해준 전기요금이, 그녀가 익명으로 보내온 장학금이 모두 침묵 속에 묻혀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이 드러나길 원하지 않았다. 진정한 선행은 소리 없이 이루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그 침묵이 그녀를 배신자로 만들고 있었다. 공장 안에서는 여전히 혜정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말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다. 바다로 나가던 그날 아침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떠올렸다. 당신은 너무 착해. 그게 때론 독이 될 수도 있어. 남편의 말이 맞았다. 그녀의 선함이 지금 독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혜정과 기철은 여전히 공장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모든 서랍을 열어보았고 모든 장부를 뒤적였으며 심지어 창고 안 오래된 상자들까지 하나하나 확인했다. 먼지가 풀풀 날렸고 공장 안은 점점 더 난장판이 되어갔다. 말수는 마당 한쪽에 앉아 콩을 다듬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지만 그녀의 시선은 허공을 향하고 있었다. 이따금 공장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미세하게 눈썹을 찌푸렸지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마을 이장인 최동우가 대문 앞에 나타났다. 그는 말순의 오래된 친구였고 이 마을에서 그녀의 비밀을 유일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동우는 공장 안의 소란을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말순아, 이게 무슨 일이여? 말순은 고개를 들어 동우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슬펐다. 그냥 딸이 와서 짐 좀 정리하고 있어. 짐 정리? 저게 짐 정리처럼 보이냐?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잖아. 동우는 공장 안을 들여다보았다. 혜정은 오래된 서류 더미를 바닥에 쏟아놓고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었다. 은행 거래 내역, 공장 운영 장부, 재산세 고지서, 온갖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저 사람들 뭘 찾고 있는 기여? 돈. 내가 어디다 돈을 숨겨놨다고 생각하나 봐. 동우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말순이 20년 넘게 이 마을의 독거노인들을 도와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겨울마다 전기요금을 대신 내주고 명절마다 쌀과 반찬을 돌렸으며 아이들 장학금을 익명으로 지원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말순에게 남은 돈이 얼마나 될까? 오히려 빚이 있을까 걱정될 정도였다. 말순아, 그 사람들한테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그동안 뭘 했는지. 안 돼. 말순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왜? 오해받고 싶어서 그러냐? 말하는 순간 내가 해온 일들이 자랑이 돼버려.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아. 동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는 말순의 고집을 알고 있었다. 한번 결심하면 절대 꺾이지 않는 성격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너무 심각했다. 그래도 말순아, 저렇게 두면 안 돼. 마을의 소문도 벌써 돌기 시작했어.
내가 돈을 숨겼다느니, 뭐 이상한 짓을 했다느니. 말수는 콩을 다듬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소문은 언제나 있었어. 이번에도 지나가겠지. 하지만 동우는 알고 있었다. 이번은 다를 것이라고. 혜정의 행동이 너무 노골적이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날카롭다는 것을. 공장 안에서 혜정이 소리쳤다. 엄마,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입출금 내역이 이상해요? 매달 100만 원씩 어디로 나가는데 항목에는 기타라고만 적혀 있어요. 말수는 몸을 굳혔다. 동우도 긴장한 표정으로 말순을 바라보았다. 혜정이 장부를 들고 마당으로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흥분으로 붉어져 있었다. 엄마, 이거 설명 좀 해봐요. 매달 100만 원이면 1년에 1200만 원이에요. 20년이면 2억 4천만 원이나 돼요. 대체 그 돈을 어디다 쓴 거예요? 말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평온했다. 살다 보면 돈 쓸 때가 많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엄마 혼자 사는데 무슨 돈을 그렇게 써요? 혹시 누구한테 사기당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혜정은 말을 멈췄다. 그녀의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스쳤다. 엄마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나이에 남자라도 생긴 건 아닐까? 엄마, 혹시 누구 만나는 사람 있어요? 동우가 끼어들었다. 혜정아, 그게 무슨 말이요? 네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이장님은 빠지세요. 이건 우리 가족 일이에요. 기철이 조심스럽게 아내를 말렸다. 혜정아, 그만하자. 장모님이 뭔가 사정이 있으실 거야. 당신도 좀 빠져요. 당신이 사업만 제대로 했어도 내가 이러고 있겠어요? 순간 기철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다. 사업 실패 이후 그는 아내에게 수없이 이런 말을 들어왔다. 그때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실제로 자신의 잘못이었으니까. 말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장부를 혜정의 손에서 조용히 빼앗아 들었다. 혜정아, 너는 지금 엄마를 믿지 못하는 거냐? 믿을 수가 있어야 믿죠. 엄마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럼 넌 엄마가 뭔가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요? 혜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이 대답이었다. 말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알겠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말수는 장부를 혜정에게 돌려주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혜정은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공장으로 향했다. 그녀는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 했다. 동우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그는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 걱정되었다. 말순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혜정은 평생 후회하며 살게 될 것이다. 오후가 되자 마을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공장 앞 골목에는 할머니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고 마을회관 앞에서는 남자들이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눴다. 말순이가 돈을 어디다 숨겼다더라. 아이고, 저 양반이 그럴 사람이 아닌디. 근디딸이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걸 보니 뭔가 있긴 있나 봐. 혹시 간장 장사가 그렇게 잘 됐나?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어떤 사람은 말순이 돈을 땅에 묻어놨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몰래 부동산 투자를 했다고 했으며 어떤 사람은 심지어 불법 도박에 연루되어 있다는 말까지 지어냈다. 말순은 집안에서 그 소리들을 들었다. 창문 틈으로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해가 기울어질 무렵 혜정과 기철은 지친 얼굴로 공장 밖으로 나왔다. 혜정의 손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말순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다. 엄마,
일주일 드릴게요. 그 안에 설명 못하시면 저 변호사 선임해서 재산조사 들어갈 거예요. 혹시 엄마가 치매 초기라서 누가 사기친 거면 제가 법적으로 대응할 거고요.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혜정과 기철은 차에 올라타 마을을 떠났다. 그들이 떠나자 마을은 더욱 시끄러워졌다. 동우가 다시 말순을 찾아왔다. 말순아, 이제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순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여. 그럼 언제 갔대요? 모르겠어. 근데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동우는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말순의 어깨를 토닥여주고 돌아갔다. 밤이 되자 말순은 혼자 공장 안을 정리했다. 흩어진 서류들을 주워 담고 깨진 병들을 치우고 먼지를 닦아냈다. 그녀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정확했다. 정리를 마치고 나서 그녀는 작은 금고 앞에 앉았다. 비밀번호를 눌러 금고를 열었다. 안에는 돈이 거의 없었다. 단지 몇 장의 낡은 사진과 편지들, 그리고 두툼한 영수증 묶음이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젊은 시절의 사진이었다. 그들은 바닷가에 서서 웃고 있었다. 말수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밤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대답은 없었다. 이틀 뒤 말순이 마을 어귀를 지나갈 때였다. 평소 같으면 반갑게 인사를 건네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그녀를 힐끗 보고는 고개를 돌렸다. 몇몇은 아예 길을 건너 피해갔다. 말수는 그 변화를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마을 슈퍼 앞에서 할머니 몇 명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말순이 가까이 가자 그들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하지만 말순은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저 양반이 돈을 어디다 그렇게 많이 썼다는데? 남자 때문이 아니겠냐? 저 나이에도 그런 일이 있다더만. 아이고, 그럴 리가 있냐? 말순이가 그럴 사람이요? 근디 딸이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걸 보면 말순은 슈퍼에 들어가 필요한 물건을 샀다. 주인 아주머니는 어색하게 웃으며 물건을 건넸다. 예전 같으면 이런저런 수다를 떨었을 텐데 이번에는 침묵만 흘렀다. 슈퍼를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순은 마을회관 앞을 지나쳤다. 거기에는 남자 몇 명이 모여 화투를 치고 있었다. 그들도 말순을 보더니 수군거렸다. 저 사람 간장 공장이 그렇게 잘 되나? 글쎄 말이여. 아니면 다른 수입원이 있나? 혹시 보험금 같은 거 받은 거 아니냐? 남편이 바다에서 죽었으니께. 말순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들이 그녀의 등을 찔렀다. 남편의 죽음을 돈 이야기와 연결시키는 것이 그녀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작은 딸 선희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언니한테 들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아무 일도 아니다. 혜정이가 좀 예민해져서 그래. 엄마, 진짜 괜찮은 거예요? 언니 말로는 엄마가 돈을 어디다 많이 썼다는데. 선희야, 넌 엄마 믿지?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선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말순에게는 또 하나의 상처가 되었다. 엄마, 저도 궁금하긴 해요. 엄마가 왜 말을 안 하는지. 그래, 알겠다. 괜찮아. 말순은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을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평화는 그녀에게 더 이상 속하지 않았다. 다음 날 마을 이장 동우가 급하게 찾아왔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다. 말순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마을 사람들이 회의를 열었어. 니 때문에. 동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말순은 그의 얼굴을 보고
이미 상황을 짐작했다. 무슨 회의? 마을 복지기금 관련된 회의요. 그동안 익명으로 기부금이 들어왔는데 그게 니였다는 걸 아무도 모르잖아. 근데 요새 네 소문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 뭘 의심하는데? 혹시 네가 그 기금을 횡령한 거 아니냐고. 말수는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것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나온 웃음이었다. 내가 기금을 횡령했다고? 말수나,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근디 사람들이 지금 니한테 너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뭐든 의심하는 거여. 말수는 고개를 저었다. 20년 넘게 자신이 몰래 넣어온 그 돈을 이제 와서 횡령했다고 의심받다니. 세상이 이렇게 아이러니할 수 있을까? 이장님, 걱정 말어.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어. 말수나, 이제는 정말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네가 정말 나쁜 사람으로 몰릴 수도 있어. 하지만 말수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다. 동우는 답답한 마음에 한숨을 내쉬며 돌아갔다. 그날 저녁 말수는 염전으로 나갔다. 해가 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에 잠겼다. 이 마을에서 보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남편과 함께 일하던 시절, 딸들을 키우던 시절, 혼자가 된 이후의 외로운 시절, 그리고 그녀가 선택한 삶의 방식. 조용히 소리 없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삶. 그것이 그녀가 남편에게 보이는 방식이었다. 남편은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지만 그녀는 남편이 사랑했던 이 마을 사람들을 계속 사랑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금 그 사랑이 의심과 오해로 돌아오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소문은 점점 더 커졌다. 이제는 마을을 넘어 이웃 마을까지 퍼져나갔다. 말순에 대한 이야기는 점점 더 과장되고 왜곡되었다. 말순이가 묘적을 숨겼다더라. 딸한테도 안 주고 혼자 다 가지고 있다더만. 나중에 다 자기 애인한테 줄 거라던디. 말순은 이제 마을에 나가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날카로웠다. 어떤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피했고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수군거렸다. 그녀가 20년 넘게 도와왔던 독거노인 몇몇도 이제는 그녀를 피했다. 그들은 말순이 자신들을 도왔다는 사실을 몰랐다. 모든 것이 익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도 소문을 믿고 말순을 의심했다. 말순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과 공장 안에서만 보냈다. 간장을 만들고 병을 닦고 장부를 정리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밤 혜정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그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집 안으로 들어왔다. 말수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엄마, 일주일 다 됐어요. 설명 안 하실 거예요? 말수는 뜨개질 하던 손을 멈추지 않았다. 혜정아, 앉아라. 앉기 싫어요. 저 진짜 변호사 선임할 거예요. 엄마가 혹시 치매 초기라면 제가 법적으로 엄마 재산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나는 치매 아니다. 그럼 왜 말을 안 해요? 도대체 그 돈을 어디다 쓴 거냐고요. 말수는 천천히 뜨개질을 내려놓고 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슬펐다. 혜정아, 너는 엄마가 나쁜 짓을 했다고 생각하냐? 혜정은 잠시 망설였다.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숨기면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혜정은 분노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을게요. 그 돈 어디다 쓴 거예요?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혜정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탁자 위에 던졌다. 이거 변호사 상담 예약서예요.
다음 주 월요일에 상담하기로 했어요. 그때까지 설명 안 하시면 저 법적 절차 밟을 거예요. 혜정은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갔다. 차 시동 소리가 들리고 곧 멀어졌다. 말수는 탁자 위의 서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집어들지 않았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말수는 창가로 걸어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들은 종종 이렇게 함께 별을 보곤 했다. 여보, 나는 잘못한 게 있을까?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리는 걸까? 바람이 불어왔다. 말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잃고 있는지를, 가족의 신뢰를, 마을의 믿음을, 그리고 자신의 평화를.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선택을 바꾸지 않았다. 진정한 선행은 소리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념을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월요일 아침이 밝았다. 말수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다. 공장으로 가서 간장 항아리들을 확인하고 숙성 상태를 점검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평소와 달랐다. 오전 10시쯤 혜정이 차를 몰고 왔다. 이번에는 기철과 함께였고 뒤에 낯선 남자도 한 명 타고 있었다. 양복을 입은 그 남자는 변호사였다. 세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표정은 딱딱했다. 혜정은 거실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엄마, 이분이 김 변호사님이에요. 오늘 엄마 재산 상태에 대해서 상담하실 거예요. 말수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변호사는 명함을 건네며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어르신의 재정 상태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말수는 명함을 받지 않았다. 그녀는 혜정을 바라보았다. 혜정아,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냐? 엄마가 말을 안 하시니까 이렇게라도 해야죠. 저는 엄마를 보호하려는 거예요. 보호? 말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게 보호처럼 보이냐?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어르신, 저희는 어르신께 해를 끼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혹시 어르신께서 모르시는 사이에 금전적 피해를 입으신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나는 아무 피해도 안 입었어. 그렇다면 지난 20년간 지출된 약 2억 4천만 원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말수는 침묵했다. 변호사는 노트북을 꺼내 서류들을 보여주었다. 은행 거래 내역, 공장 장부, 각종 영수증들이 화면에 나타났다. 보시는 것처럼 매달 일정 금액이 기타 항목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말수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혜정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엄마, 왜 말을 안 해요? 정말 뭔가 숨기는 거 맞죠? 변호사님, 이거 법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만약 어르신께서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가족이 법원에 성년후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정상이야. 말순이 단호하게 말했다. 내 돈을 내가 쓴 건데 왜 설명을 해야 되냐? 엄마,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데요? 간장 공장 수입만으로는 그렇게 많은 돈이 나올 수 없어요. 나는 평생 아껴서 살았다. 그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거요. 그게 뭔데요? 도대체 뭘 한 거예요? 말수는 입을 다물었다. 혜정은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제발요. 저 정말 궁금해서 미치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엄마는 돈을 어디다 쓴 거예요? 혹시 사기라도 당한 거면 말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기철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장모님, 혜정이 말이 맞습니다. 저희는 정말 걱정돼서 그러는 겁니다.
혹시 종교단체나 이상한 곳에. 그만해. 말순이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분노가 섞여 있었다. 나는 사기도 안 당했고 종교단체도 아니고 이상한 짓도 안 했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거라고. 그럼 그게 뭔데요? 말할 수 없어. 왜요? 말하는 순간 내가 한 일의 의미가 사라지니까. 거실에 침묵이 흘렀다. 변호사는 어색하게 노트북을 닫았다. 혜정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엄마,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저도 엄마 딸이에요. 엄마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엄마를 믿을 수도 없고 이게 가족이에요? 말수는 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혜정아, 가족이란 건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요. 서로를 믿어주는 거요. 근데 엄마는 저를 안 믿잖아요. 말도 안 해주시면서 어떻게 믿어요? 말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혜정의 말도 일리가 있었다. 신뢰는 양방향이었다. 자신이 말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딸에게 믿음을 요구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래도 그녀는 말할 수 없었다. 20년간 지켜온 신념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없었다. 혜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아요. 엄마가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방법이 있어요. 혜정아, 이제 우리 가족 끝이에요. 엄마는 우리 가족보다 그 하고 싶은 일이 더 중요하신 거잖아요. 알겠어요. 이제 저도 포기할게요. 혜정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기철이 황급히 따라갔다. 변호사도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르신, 제 명함 놔두고 가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세 사람이 나가고 집안은 고요해졌다. 말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잠시 후 현관문이 다시 열렸다. 혜정이 돌아온 것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엄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을게요. 정말 아무 말도 안 하실 거예요? 말수는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말하고 싶었다.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다. 미안하다. 그 말만 할 수 있었다. 혜정은 비웃음을 지었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엄마, 진짜 실망이에요. 저는 엄마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혜정은 돌아서서 나갔다.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었다. 차 시동 소리가 들리고 점점 멀어졌다. 말수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그녀가 평생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에도 울지 않았고 딸들을 혼자 키우며 힘들 때도 울지 않았으며 마을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도 울지 않았던 그녀가 이제야 울었다. 여보, 나는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린 걸까? 하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떠났다. 말수는 한참을 울다가 겨우 일어났다. 그녀는 욕실로 가서 얼굴을 씻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주름투성이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지친 눈빛.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녀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오후가 되자 동우가 찾아왔다. 그는 말순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말순아, 무슨 일이요? 얼굴이 왜 이래? 이장님, 나 이제 끝난 것 같아. 무슨 소리요? 무슨 일 있었어? 말순은 오전에 있었던 일을 간단히 설명했다. 동우는 한숨을 쉬었다. 말순아, 이제 정말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다간 네가 정말 가족을 다 잃어버릴 거요. 근디 말하면 내가 해온 일들이 자랑이 돼버려. 나는 그게 싫어. 자랑이 뭐가 나빠? 네가 한 일은 자랑스러운 일이요. 20년 넘게 마을 사람들을 도와온 거,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디. 아니요. 진정한 선행은 남들이 모르게 하는 거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래, 그건 맞아. 근디 말순아, 지금은 그런 원칙을 지킬 때가 아니여. 네 가족이 무너지고 있어. 말순은 고개를 저었다. 동우는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말순의 손을 꽉 잡아주었다. 말순아, 내가 항상 네 편이라는 거 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네를 믿을 거요. 고맙습니다, 이장님. 동우가 떠난 후 말순은 혼자 공장으로 갔다. 그녀는 간장 항아리들 사이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햇빛이 기울고 그림자가 길어졌다. 저녁이 되자 선희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언니한테 들었어요. 오늘 변호사까지 왔다면서요? 그래. 엄마, 저도 이제 모르겠어요. 엄마가 대체 왜 그러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선희야, 넌 어떻게 생각하냐? 엄마가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선희는 잠시 침묵했다. 아니요. 엄마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아요. 근데 왜 말을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 알겠다. 엄마, 저 다음 주에 휴가 내서 내려갈게요. 그때 얘기 좀 해요. 그래, 조심해서 와라. 전화를 끊고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말수는 결심했다. 잠시만이라도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녀는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다. 그리고 바람골 바닷가로 향했다. 밤바다는 고요했다. 파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말수는 방파제 끝에 앉아 어둠 속의 바다를 바라보았다. 달빛이 수면에 반짝이고 멀리서 어선의 불빛이 보였다. 이곳은 남편이 마지막으로 떠났던 곳이었다. 그날도 이렇게 밤이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지만 남편은 나가야 한다고 했다. 빚을 갚아야 하고 딸들을 키워야 하니까. 여보, 걱정 마. 금방 다녀올게.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다. 말수는 불안한 마음에 방파제에서 기다렸다. 새벽까지, 아침까지, 오후까지. 하지만 남편의 배는 돌아오지 않았다. 사흘 후 혜경이 남편의 시신을 찾았다. 배는 전복되었고 남편은 차가운 바닷속에 잠들어 있었다. 말수는 그날을 기억했다. 영안실에서 남편의 얼굴을 보았을 때의 그 충격을.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두 딸 앞에서, 시부모님 앞에서, 조문객들 앞에서 그녀는 한 번도 울지 않았다. 그녀는 강해야 했다. 남은 가족을 지켜야 했으니까. 장례를 치르고 나서 말수는 결심했다. 남편이 사랑했던 이 마을을, 남편이 아꼈던 사람들을 그녀가 대신 돌보기로. 그것이 남편에게 보내는 그녀의 방식이었다. 처음에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다. 독거노인 김할머니의 전기요금이 밀렸다는 소식을 듣고 몰래 대신 내주었다. 마을 청년 박군이 대학 등록금이 없어 고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익명으로 장학금을 보냈다. 겨울마다 연탄이 필요한 집들을 확인하고 조용히 지원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다. 말수는 자신의 모든 수입을 마을을 위해 썼다. 간장 공장에서 벌어들인 돈, 남편의 보험금, 작은 저축까지. 그녀는 자신을 위해서는 최소한만 쓰고 나머지는 모두 마을 사람들을 위해 사용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다. 말순이 원한 것이었다. 진정한 선행은 소리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었으니까. 말수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이곳에서 그녀는 자유롭게 울 수 있었다. 여보, 내가 잘못한 걸까? 딸들한테도 마을 사람들한테도 이제 모두한테 오해받고 있어.
나는 그냥 당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대신 한 것뿐인데. 바람이 불어왔다. 차갑고 매서운 바람이 그녀의 눈물을 말렸다. 말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당신도 지금 저 별 중 하나가 되어서 나를 보고 있을까? 나한테 뭐라고 말하고 싶어? 대답은 없었다. 다만 파도 소리만이 계속 들려왔다. 말수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문득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말수는 돌아보았다. 동우가 서 있었다. 그는 손에 담요를 들고 있었다. 말수나, 여기 있을 줄 알았어. 추울 텐디 이거라도 둘러. 동우는 말순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리고 그녀 옆에 앉았다. 집에서 네가 없길래 여기 있을 거라 생각했어. 역시나네. 이장님은 어떻게 여기까지? 나도 가끔 여기 와. 생각 정리할 때. 이 바다가 참 많은 걸 가져갔지만 또 많은 걸 주기도 했잖아. 두 사람은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다. 한참 후 동우가 입을 열었다. 말순아, 나는 네가 왜 말을 안 하는지 알아. 네 성격도 알고 네 신념도 알아. 근디 말이여. 이장님, 제가 틀렸을까요? 20년 동안 제가 해온 일이 정말 의미가 있었을까요? 동우는 말순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회의가 서려 있었다. 말순아, 네가 한 일은 정말 대단한 일이여. 나는 그걸 알아. 마을 사람들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요.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제 딸들은 저를 믿지 못하고 마을 사람들은 저를 의심하고 저는 이제 모두한테 외면당하고 있어요. 그건 일시적인 거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어. 그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저는 얼마나 더 견뎌야 할까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미 늦은 건 아닐까요? 동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말순의 말이 맞았다. 진실이 드러나더라도 그동안 생긴 상처들은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다. 말순아, 나는 네한테 더 이상 참으라고 말 못하겠어. 네가 선택해야 돼. 네 신념을 지킬 건지 아니면 가족을 지킬 건지. 말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둘 다 지킬 수는 없나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울 것 같아. 말수는 한참을 생각했다. 바다를 바라보고 별을 올려다보고 남편을 떠올렸다. 그리고 딸들의 얼굴을,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이장님, 저는 제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을 위해서? 딸들을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아니면 저 자신을 위해서? 말순아, 니는 모두를 위해 살았어. 그게 니여. 니는 원래 그런 사람이여. 근디 그게 맞는 걸까요? 모두를 위해 산다는 게 결국 아무도 지키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동우는 말순의 어깨를 토닥였다. 말순아, 네가 한 선택이 틀렸다고는 생각 안 해. 다만 세상이 네 신념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진 것 같아.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고 말하는 것만 믿어. 침묵은 때로 오해를 만들어.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의 침묵이, 선의로 시작한 침묵이 결국 독이 되어 돌아왔다는 것을. 이장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네가 결정해야 해. 나는 어떤 선택을 하든 네 편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더 앉아 있었다. 말수는 천천히 마음을 정리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진실과 마주하기로. 이장님, 집에 가요. 그래, 가자. 두 사람은 방파제를 내려왔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 말수는 멈춰섰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바다를 돌아보았다. 여보, 이제 저도 용기를 내볼게요. 당신이 지켜봐 주세요. 바람이 불어왔다.
말수는 그것을 남편의 대답으로 받아들였다. 선희는 서울병원 간호사실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새벽 5시 온몸이 녹초가 되어 소파에 쓰러졌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계속 어머니 생각이 맴돌았다. 언니 혜정이에게서 온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다. 엄마가 이상해. 돈을 어디다 썼는지 말을 안 해. 나는 이제 포기했어. 선희 너라도 알아봐줘. 선희는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는 평생 자신을 위해 살아왔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서 두 딸을 키웠다. 선희가 간호학과에 갈 수 있었던 것도 서울에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어머니 덕분이었다. 그런 어머니가 왜 갑자기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선희는 노트북을 켰다.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는 분명 나쁜 일을 하는 분이 아니다. 그렇다면 숨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녀는 어머니의 이름을 검색해 보았다. 오말순이라는 이름은 흔했다. 수많은 검색 결과가 나왔지만 어머니와 관련된 것은 보이지 않았다. 그때 선희는 바람골이라는 키워드를 추가했다. 바람골 오말순. 엔터를 쳤다. 화면에 몇 개의 기사가 떴다. 하지만 모두 오래된 기사들이었다. 아버지의 사망사고 관련 기사, 마을 축제 관련 기사 등 특별한 건 없었다. 선희는 검색어를 바꿔보았다. 바람골 기부, 바람골 봉사, 바람골 익명. 여러 조합을 시도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한 지역 신문 기사를 발견했다. 바람골 복지관, 20년째 익명 기부 이어져. 기사는 3년 전 것이었다. 선희는 클릭했다. 전라남도 바람골 마을 복지관에 지난 20년간 꾸준히 익명 기부가 이어지고 있어 화제다. 매달 일정 금액이 입금되며 기부자는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 복지관 관계자는 덕분에 많은 독거노인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며 감사를 표했다. 선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혹시 설마 그녀는 계속 검색했다. 비슷한 기사들이 몇 개 더 나왔다. 마을 청년 3명, 익명 장학금으로 대학 진학. 독거노인 전기요금, 누군가 몰래 대신 납부. 무료 급식소, 익명 기부로 운영 지속. 모든 기사가 바람골과 관련되어 있었다. 그리고 모두 익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다.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들었다. 마을 이장 동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이장님? 저 선희예요. 말순 어머니 딸. 아, 선희 양. 무슨 일이요? 이장님,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요. 혹시 바람골에 익명으로 기부하는 사람 있다는 거 아세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선희는 직감했다. 이장님은 뭔가 알고 있다. 이장님? 선희 양 그건. 이장님 제발이요. 그게 우리 엄마인가요? 긴 침묵 끝에 동우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선희 양,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알았지? 이장님, 네 엄마한테 직접 물어봐. 나는 약속을 지켜야 돼. 전화가 끊어졌다. 선희는 확신했다. 어머니였다. 어머니가 그 익명 기부자였다. 선희는 급히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다. 지역 신문사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통화 끝에 그녀는 당시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연결되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람골 출신 오선이라고 합니다. 3년 전에 쓰신 익명 기부 관련 기사를 봤는데요. 혹시 그 기부자가 누군지 아시나요? 아, 그 기사요? 저도 취재하면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복지관 쪽에서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계좌 추적을 해봐도 개인 정보라서 공개할 수 없다고 했고요. 혹시 그 기부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나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잠시만요.
몇 분 후 기자가 다시 말했다. 네,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네요. 최근까지도 매달 입금되고 있답니다. 왜요?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선희는 잠시 망설였다. 제 어머니일 수도 있어요. 어머니요? 혹시 확인이 가능하신가요? 만약 그분이 맞다면 정말 큰 기사가 될 것 같은데요. 20년 넘게 익명으로 기부를 한 분이라니 이건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잖아요. 잠깐만요. 제가 먼저 확인을 해봐야. 선희 씨, 제가 직접 취재를 가도 될까요? 이런 이야기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선한 분이 계시다는 게. 선희는 고민했다. 어머니는 분명 이것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숨겨온 것이니까.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머니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몰랐다.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연락드릴게요. 네, 꼭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선희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받지 않았다. 몇 번을 더 시도했지만 마찬가지였다. 선희는 병원에 급히 연락해서 사흘간 휴가를 냈다. 그리고 짐을 쌌다. 바람골로 내려가야 했다. KTX를 타고 가는 동안 선희는 계속 생각했다. 어머니가 20년 넘게 마을을 위해 돈을 쓰셨다면 그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다. 하지만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가족에게조차? 선희는 어렸을 때를 떠올렸다. 어머니는 항상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하셨다. 이웃집 할머니가 아프시면 밥을 해다 드렸고 마을 아이가 다치면 병원에 데려가셨다. 그런 어머니를 보며 자란 선희는 자연스럽게 간호사의 길을 선택했다. 어머니의 선함이 자신에게도 전해진 것이다. 기차가 역에 도착했다. 선희는 택시를 타고 바람골로 향했다. 마을에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염전, 바다, 작은 집들. 변한 것도 있었지만 여전히 고향은 고향이었다. 어머니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선희는 깜짝 놀랐다. 집 앞에 사람들이 몇 명 모여 있었다. 그들은 무언가를 수군거리고 있었다. 선희가 다가가자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보았다. 아, 말순이 작은 딸 아니여? 오랜만이네. 서울서 왔냐? 선희는 어색하게 인사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집에. 네 엄마 지금 안 계신다. 아침부터 공장에 계실 거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공장으로 향했다. 공장 문을 열고 들어가자 어머니가 혼자 간장병을 닦고 있었다. 어머니의 뒷모습은 더 작아 보였고 등은 더 굽어 보였다. 엄마. 말수는 놀라서 돌아보았다. 선희야, 넌 어쩐 일이여? 선희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꼭 안았다. 말수는 당황스러워하며 딸의 등을 토닥였다. 왜 이래? 무슨 일 있냐? 엄마 제가 알았어요. 뭘? 엄마가 그동안 뭘 하셨는지. 말순의 몸이 굳어졌다. 선희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엄마가 20년 넘게 마을을 위해 기부하셨던 거 맞죠? 익명으로?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선희는 더욱 세게 어머니를 안았다. 엄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혼자 그 모든 걸 감당하셨어요? 선희야, 언니도 저도 마을 사람들도 모두 엄마를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왜 아무 말도 안 하신 거예요? 말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말하는 순간 내가 한 일이 자랑이 되어버려서 나는 그게 싫었어. 자랑이 뭐가 나빠요? 엄마가 한 일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아니다, 선희야. 진정한 선행은 아무도 모르게 하는 거요. 그래야 순수한 거요.
선희는 어머니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주름투성이 얼굴에는 깊은 신념이 서려 있었다. 엄마, 근데 지금은 그 신념 때문에 엄마가 너무 힘들어요. 가족들한테도 오해받고 마을 사람들한테도 외면당하고.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저는 알아요. 선희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엄마, 저 신문사 기자한테 연락했어요. 이 이야기를 기사로 쓰고 싶다고 했어요. 말수는 깜짝 놀라며 딸을 바라보았다. 선희야, 안 돼. 왜요? 그러면 모든 게 공개되잖아. 그래야 돼요, 엄마. 진실을 밝혀야 엄마를 지킬 수 있어요. 언니도 마을 사람들도 모두 진실을 알아야 해요. 선희야, 제발. 하지만 선희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다. 그녀는 기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확인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맞습니다. 취재 오셔도 됩니다. 말수는 주저앉으며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선희는 어머니 옆에 앉아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이제 숨기지 마세요.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요. 엄마가 한 일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걸 세상이 알아야 해요. 말수는 눈물을 흘렸다. 20년 넘게 지켜온 비밀이 이제 곧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어딘가 홀가분한 기분도 들었다. 선희야, 나는 그저. 알아요, 엄마. 엄마는 아빠를 사랑했고, 이 마을을 사랑했고,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신 거죠?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희는 어머니를 꼭 안았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엄마는 그냥 편히 계세요. 이틀 후 기자가 바람골에 도착했다. 그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열정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 김진수 기자입니다. 오말순 어르신을 뵙고 싶은데요. 선희는 기자를 공장으로 안내했다. 말순은 여전히 간장병을 닦고 있었다. 기자는 말순을 보자마자 감탄했다. 어르신, 정말 오랜 시간 마을을 도우신 거죠? 말순은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요. 아닙니다. 20년 넘게 꾸준히 기부를 하신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혹시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말수는 선희를 바라보았다. 선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수는 한숨을 쉬며 동의했다. 좋아. 물어봐. 기자는 노트를 꺼내 질문을 시작했다. 어르신, 언제부터 기부를 시작하신 건가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요. 한 23년 전쯤. 왜 시작하셨나요? 말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남편이 이 마을을 사랑했어. 사람들을 사랑했고, 나는 남편이 하고 싶었던 일을 대신 하고 싶었어. 얼마나 기부하셨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어. 매달 할 수 있는 만큼. 많을 때는 100만 원, 적을 때는 50만 원. 기자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그럼 대략 2억 원 이상이네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자는 감탄하며 말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근데 왜 익명으로 하신 건가요? 이름을 밝히셨으면 마을에서 영웅 대접을 받으셨을 텐데요. 영웅이 되려고 한 게 아니요. 그냥 돕고 싶었을 뿐이요. 진정한 선행은 소리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메모했다. 인터뷰는 1시간 넘게 계속되었다. 기자는 공장 안을 촬영하고 말순의 모습을 찍고 간장 항아리들도 담았다. 어르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가족들도 모르게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말순은 선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딸들이 미안해할까봐. 내가 힘들게 산다고 생각할까봐.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었으니까. 선희는 눈물을 닦으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기자는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기사는 내일 일면에 실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게 될 거예요. 기자가 떠난 후 선희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엄마, 이제 모든 게 괜찮아질 거예요.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럴까? 네, 엄마. 진실이 드러났으니까요.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진실이 드러난 것은 좋았지만 그것이 가족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전라남도 지역 신문 일면에 큰 사진과 함께 기사가 실렸다. 바람골에 이름 없는 어머니 마이너스 23년간 익명으로 2억 원 기부한 오말순 씨. 기사에는 말순의 사진과 함께 그녀가 어떻게 마을을 도와왔는지 상세히 적혀 있었다. 독거노인 정기요금 대납, 청년 장학금 지원, 무료 급식소 식자재 제공, 겨울 연탄 지원 등 그녀가 23년 동안 해온 모든 일들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기사는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지역 신문이었지만 SNS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사람들은 말순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이런 분이 진짜 영웅입니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 선한 분이 계시다니. 23년간 익명으로 정말 대단하십니다. 바람골 마을은 아침부터 술렁였다. 마을 사람들은 신문을 손에 들고 공장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의 표정은 충격과 미안함, 그리고 감동이 뒤섞여 있었다.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은 독거노인 김할머니였다. 그녀는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어왔다. 공장 문 앞에서 그녀는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다. 말순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선희가 급히 나가 할머니를 일으켰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일어나세요. 내가 말순이를 오해했어. 다른 사람들 말만 듣고 수군거렸어. 근데 그동안 우리 집 전기요금을 말순이가 내줬다는 거 아니요? 나는 몰랐어. 정말 몰랐어. 할머니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말순이 나와 할머니를 부축했다. 할머니, 괜찮아요. 일어나세요. 말순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머니 뒤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그들의 손에는 모두 신문이 들려 있었다. 얼굴들은 부끄러움으로 붉어져 있었다. 마을 청년 박준호가 앞으로 나왔다. 그는 현재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기사를 보고 급히 내려온 것이었다. 말순 아주머니, 제가 대학 다닐 때 받았던 장학금이 아주머니가 보내주신 거였나요? 말순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동안 아무것도 몰랐어요. 누가 도와주는지도 모르고 그냥 운이 좋다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주머니였다니. 마을 사람들이 하나씩 앞으로 나와 사연을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 집도 겨울마다 연탄이 배달됐는디 그게 말순이가 보낸 거였구나. 우리 아들 입원했을 때 병원비 익명으로 와서 기적인 줄 알았는데. 급식소 식자재가 매달 딱딱 들어오길래 정부 지원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의 고백은 끝없이 이어졌다. 말순이 도운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것을 그들도 처음 깨달았다. 그리고 그들은 최근에 말순을 어떻게 대했는지도 기억했다. 의심했고 수군거렸고 피했다. 마을 이장 동우가 사람들 앞에 섰다. 여러분, 우리가 말순이한테 뭘 했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말순이가 준 은혜를 받으면서도 막상 말순이가 힘들 때는 외면했습니다. 오해하고 의심하고
심지어 나쁜 소문까지 퍼뜨렸습니다. 동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다. 말순이는 23년 동안 우리를 도왔습니다.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이름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우리 곁을 지켜줬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했습니까?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움과 미안함에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이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말순이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감사를 표하는 겁니다. 동우가 말순에게 다가가 깊게 고개를 숙였다. 말순아, 내가 미안해. 내가 힘들 때 더 많이 도와줘야 했는데 나는 그저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어. 말순은 동우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장님은 아니요. 이장님은 유일하게 나를 믿어준 사람이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씩 말순에게 다가와 사과했다. 어떤 사람은 울었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잇지 못했다. 말순은 그들 모두를 포용했다. 괜찮아요. 다 이해해요. 나도 내 처지에서는 의심받을 만했으니까. 오후가 되자 마을회관 앞에 현수막이 걸렸다. 바람골의 자랑, 오말순 어르신께 감사드립니다. 마을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것이었다. 그리고 저녁에는 마을 사람들이 공장 앞에 모여 작은 감사 행사를 열었다. 음식을 나눠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말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말순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편했다. 자신이 원했던 것은 이런 게 아니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돕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선이가 말했다. 엄마, 사람들이 엄마한테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주는 것도 엄마가 해야 할 일이에요. 말순은 딸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천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밤이 되자 전국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TV 방송국, 라디오 프로그램, 온라인 매체들이 인터뷰를 요청했다. 선이가 대신 전화를 받으며 정중히 거절했다. 어머니가 아직 많이 피곤하십니다. 조금 시간을 주세요. 하지만 이야기는 계속 퍼져나갔다. 다음 날에는 전국 뉴스에도 보도되었다. 23년간 익명 기부 천사, 가족에게조차 숨긴 이유는? 앵커는 감동적인 톤으로 말순의 이야기를 전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였다. 오말순 씨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선행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바람골 마을은 하루아침에 유명해졌다.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말순의 간장 공장에는 주문이 폭주했다. 사람들은 천사의 간장을 사고 싶어 했다. 하지만 말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다. 혜정이었다. 큰딸은 아직 연락이 없었다. 신문도 봤을 텐데, 뉴스도 봤을 텐데 아무 말이 없었다. 선이도 걱정했다. 엄마, 언니한테 제가 전화해 볼까요? 아니다. 기다려보자. 혜정이도 지금 많이 혼란스러울 거요. 그날 밤 말순은 혼자 바닷가로 나갔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말을 걸었다. 여보, 이제 모든 게 세상에 드러났어. 내가 원했던 방식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었어. 근데 아직 혜정이가 날 용서할 수 있을까? 파도 소리만이 대답했다. 말순은 한참을 바다를 바라보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일주일이 지났다. 말순의 이야기는 여전히 화제였다. 전국 각지에서 감사 편지가 도착했고 기부 제안도 쏟아졌다. 어떤 기업은 말순에게 상금을 주겠다고 했고 어떤 단체는 상을 수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말순은 모두 정중히 거절했다. 나는 상 받으려고 한 게 아니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요.
마을에서는 말순을 위한 공식 감사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동우가 주도했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여했다. 공장 앞 마당을 정리하고 무대를 설치하고 음식을 준비했다. 감사 행사 당일 바람골 마을은 축제 분위기였다.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웃 마을 사람들, 그리고 말순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외지인들까지 모여들었다.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장 앞 마당을 가득 채웠다. 무대 위에는 말순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을 느끼고 있었다. 동우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별한 사람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23년 동안 우리 곁을 조용히 지켜준 분,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도와주신 분, 바로 오말순 어르신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마을을 울렸다. 말순은 어색하게 손을 들어 인사했다. 말순 어르신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두 딸을 키우며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르신은 다른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자신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동우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묻어났다. 오늘 이 자리에는 말순 어르신의 도움을 받은 분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그분들이 직접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김할머니가 무대에 올랐다. 그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다. 나는 15년 전부터 혼자 살았습니다. 자식들은 다 도시로 떠나고 나는 이 마을에 혼자 남았지라. 겨울이 되면 전기요금 걱정에 잠을 못 잤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전기요금 고지서에 납부 완료라고 찍혀오기 시작했어요. 나는 누가 해준 건지 몰랐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말순이가 해준 거였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순을 바라보았다. 말순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네 덕분에 나는 추운 겨울을 견딜 수 있었어. 박준호가 무대에 올랐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그만둬야 하나 고민했는데 갑자기 익명 장학금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고 지금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말순 아주머니 덕분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준호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아주머니,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어서 여러 사람들이 무대에 올라 자신의 사연을 나눴다. 병원비를 도움받은 사람, 급식소 식사로 끼니를 해결한 사람, 연탄 지원으로 겨울을 난 사람. 모두의 이야기가 말순과 연결되어 있었다. 말순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도운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삶이 이렇게 변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마지막으로 동우가 말순에게 마이크를 건넸다. 말순 어르신,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는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모두의 눈에는 눈물과 감사가 가득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냥 평생 몸으로 살아온 사람이라. 말순은 잠시 말을 멈췄다. 목이 메었다. 나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남편이 사랑했던 이 마을을, 남편이 아꼈던 사람들을 내가 대신 돌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분명 이렇게 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다. 나는 이름이 알려지는 게 싫었습니다. 진정한 선행은 소리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오히려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내 가족도 마을 사람들도. 말순은 눈물을 닦았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나를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감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쳤다. 이번에는 더 크고 따뜻한 박수였다. 말수는 무대에서 내려와 사람들과 포옹했다. 모두가 그녀를 안고 감사를 전했다. 행사가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음식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오랜만에 마을 전체가 하나 되는 느낌이었다. 선희는 어머니 옆에 앉아 말했다. 엄마, 이제 행복하시죠?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행복해. 근데 혜정이가 여전히 연락이 없어. 선희는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다. 그녀도 걱정이 되었다. 엄마, 언니도 곧 마음을 열 거예요. 시간이 좀 필요한 것뿐이에요. 그랬으면 좋겠구나. 해가 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다. 말수는 공장 앞에 홀로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었다. 여보, 오늘 사람들이 나한테 고맙다고 했어. 근데 나는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고마워.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줘서.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바람이 불어왔다. 말수는 그것을 남편의 대답으로 받아들였다. 이틀 후 아침, 말수는 평소처럼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간장병을 닦고 항아리를 점검하고 장부를 정리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 그때 공장 문이 열렸다. 말수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혜정과 기철이 서 있었다. 혜정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고 눈은 붉게 부어 있었다. 며칠을 울었다는 것이 한눈에 보였다. 기철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말순을 바라보고 있었다. 말순은 손에 들고 있던 병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혜정아. 혜정은 입술을 깨물며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엄마 미안해요. 기철도 혜정 옆에 무릎을 꿇었다. 장모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말수는 급히 다가가 두 사람을 일으키려 했다. 혜정아, 기철아, 일어나. 왜 이래? 하지만 혜정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엄마, 저는 정말 최악의 딸이에요.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사시면서 다른 사람들 도와주시는데 저는 엄마를 의심했어요. 엄마가 돈을 숨겼다고, 나쁜 짓을 한다고. 혜정아. 엄마 집을 뒤지고 장부를 확인하고 변호사까지 데리고 오고 저는 사람도 아니에요. 혜정은 바닥에 이마를 댔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기철도 고개를 숙였다. 장모님,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혜정이를 말렸어야 했는데 저도 의심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말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딸과 사위와 같은 높이가 되었다. 혜정아, 기철아, 고개 들어. 나 좀 봐. 혜정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말수는 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혜정아, 나는 네가 미운 게 아니여. 네가 왜 그랬는지 이해해. 니도 힘들었잖아. 남편 사업 실패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엄마한테 의지하고 싶었던 거 알아? 엄마. 근데 나는 말을 못했어. 말하면 내가 해온 일의 의미가 사라질 것 같아서. 근데 그게 오히려 니를 더 힘들게 했구나. 미안해, 혜정아. 혜정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울었다. 어렸을 때처럼, 아이처럼 그녀는 어머니 품에서 울었다. 엄마, 저는 엄마가 우리한테는 돈을 안 쓰고 다른 사람들한테만 쓴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엄마는 우리한테도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주신 거였어요.
말수는 딸의 등을 토닥였다. 혜정아, 엄마는 니한테 물질적인 걸 많이 못 줬어. 근데 니한테 줄 수 있는 다른 걸 주고 싶었어. 바로 살아가는 방식. 다른 사람을 돕고 나누고 함께 사는 방식. 혜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엄마. 이제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말수는 기철도 일으켜 세웠다. 기철아, 니도 미안해하지 마. 사위로서 장모를 걱정한 거요. 그게 잘못은 아니요. 기철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장모님, 저는 제가 사업 실패한 후로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아내한테도 아이들한테도 미안했고, 그래서 혜정이 말에 그냥 따라갔습니다. 근디 장모님을 보니 진짜 어른이 뭔지 알겠습니다. 저도 장모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말수는 사위의 어깨를 토닥였다. 기철아, 사람은 누구나 실패해. 근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요. 어떻게 다시 일어서느냐? 니는 아직 젊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아주고 위로하고 용서를 나눴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선희가 공장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언니와 엄마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미소 지었다. 언니. 혜정은 동생을 보고 달려가 안았다. 선희야, 너도 미안해. 언니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엄마 일로 너한테도 힘들게 했지? 아니야, 언니. 우리 모두 힘들었어. 이제 괜찮아. 다 괜찮아졌어. 자매는 서로를 꼭 안았다. 말수는 두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것이 그녀가 원했던 것이었다. 가족이 함께하는 것.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 얘들아, 이제 우리 밥이나 먹자. 엄마가 된장찌개 끓여줄게. 가족들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말수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딸들은 밥상을 차렸다. 기철은 마당을 쓸었다. 모든 것이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다. 밥상 앞에 둘러앉았을 때 혜정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저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그래, 물어봐. 엄마는 왜 우리한테도 말 안 하셨어요? 가족인데 우리한테는 말해도 됐잖아요. 말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혜정아, 네가 만약 알았다면 어땠을 것 같냐? 편했을 것 같냐? 혜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마 저는 엄마를 말렸을 거예요. 우리도 힘든데 왜 다른 사람들을 돕냐고 우리한테 먼저 쓰라고. 그래. 그래서 말 못했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었어. 니들이 걱정할까봐, 니들이 말릴까봐 숨긴 거요. 선희가 말했다. 엄마, 근데 그게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했어요. 우리는 엄마를 믿지 못했고, 의심했고, 그게 더 아팠어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잘못 생각했어. 가족이란 건 모든 걸 함께 나눠야 하는 거더라. 기쁨도 슬픔도 그리고 선택도. 혜정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이제부터는 우리한테도 말씀해 주세요. 뭘 하시든 어디 가시든 우리도 알고 싶어요. 우리도 엄마 삶의 일부가 되고 싶어요. 말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럴게. 이제부터는 숨기지 않을게. 가족들은 따뜻한 저녁 식사를 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고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다. 식사 후 혜정이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가 있었다. 엄마, 저 그동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 삶에 대해서요. 무슨 생각? 저는 그동안 돈에 너무 집착했던 것 같아요. 남편 사업이 실패한 후로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엄마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말수는 딸의 손을 잡았다. 혜정아,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여. 돈은 필요해.
근데 돈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 사랑, 그런 게 더 중요해. 혜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이제 알겠어요. 저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말수는 미소 지었다. 혜정아, 니는 이미 그런 사람이야. 다만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잠시 잊고 있었을 뿐이지. 이제 다시 찾으면 돼. 밤이 깊어가고 기철과 혜정은 마을 여관에서 자기로 했다. 작은 딸 선희는 어머니와 함께 집에 남았다. 두 모녀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뭘? 기부요. 계속 하실 거예요? 말수는 잠시 생각했다. 글쎄다.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할 것 같아. 익명이 아니라 좀 더 투명하게. 마을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 그리고 선이야, 엄마가 너한테 미안한 게 있어. 뭐가요? 너한테는 늘 의지만 했지,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어. 언니는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렸는데 너는 혼자 서울에서 고생하고. 선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저는 괜찮아요. 엄마가 해주신 게 너무 많아요. 제가 간호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서울에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도 다 엄마 덕분이에요. 그래도, 엄마, 저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진짜로요. 제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말수는 딸을 꼭 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아주었다. 선이야,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엄마. 그날 밤 말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가족들과 화해했고 마을 사람들과도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녀의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녀를 자유롭게 만들었다. 한 달이 흘렀다. 바람골 마을은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말순의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간장 공장이었다. 천사의 간장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들어왔고 심지어 해외에서도 문의가 왔다. 말수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다. 그래서 마을 청년 몇 명을 고용했다. 실업 상태였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준 것이다. 공장은 활기를 되찾았고 마을에도 새로운 생기가 돌았다. 어느 날 오후 말수는 마을회관에서 동우와 마주 앉아 있었다. 그들 앞에는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다. 말수나, 정말 이렇게 할 거요? 그래. 결심했어. 말수는 서류에 서명을 했다. 그것은 공장 지분의 절반을 마을 복지기금으로 기부한다는 내용이었다. 말수나, 네 노후는 어떻게 할 거요? 이러면 네한테 남는 게 별로 없잖아. 괜찮아. 나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어. 건강도 있고, 가족도 있고, 이 마을도 있고, 이제는 나눌 때요. 동우는 한숨을 쉬며 말순의 손을 잡았다. 니는 정말 끝까지 이런 사람이구나. 이장님, 이게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요. 남편이 원했던 방식이고, 서류가 정리되고 말순의 기부가 공식화되었다. 마을 복지기금은 크게 늘어났고,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 며칠 후, 말순은 집에서 가족회의를 열었다. 혜정, 기철, 선이가 모두 모였다.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가족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말수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엄마가 공장 지분의 절반을 마을에 기부했어. 혜정이 놀라서 물었다. 엄마, 그럼 우리 유산은? 말수는 미소 지었다. 유산? 혜정아, 엄마가 니들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요. 그럼 뭔데요? 삶의 방식이요.
다른 사람을 돕고 나누고 함께 사는 방식. 그게 엄마가 니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거요. 선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말씀이 맞아요. 저는 이해해요. 혜정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저도 이제는 이해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 엄마가 가르쳐 주신 거 잊지 않을게요. 말수는 두 딸의 손을 잡았다. 고맙다 얘들아. 니들이 이해해줘서. 기철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장모님, 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 말해봐. 저 다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작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요. 장모님처럼 욕심 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하려고요. 말수는 미소 지었다. 잘 생각했어, 기철아.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니는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장모님. 그리고 제가 성공하면 저도 장모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성공의 진짜 의미는 나눌 수 있을 때 생기는 거요. 가족들은 따뜻한 저녁을 함께 보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고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졌다. 며칠 후 말수는 바람골 바닷가로 나갔다. 해가 지고 있었다. 오렌지빛 하늘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말수는 방파제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가 규칙적으로 밀려왔다가 물러갔다. 그 소리가 평화로웠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진짜 괜찮아졌어. 바람이 불어왔다. 말수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다. 당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내가 대신했어. 23년 동안. 그리고 이제 나는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더 투명하게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말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옛날 사진이었다. 젊은 시절의 그들은 바닷가에서 웃고 있었다. 여보, 고마워. 나한테 이 마을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줘서, 사람들을 돕는 기쁨을 알려줘서, 당신 덕분에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았어. 말수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다. 이제 나는 내 남은 인생을 당당하게 살 거요. 누군가의 짐이 아니라 누군가의 힘이 되는 사람으로, 당신이 원했던 그런 사람으로. 말수는 마을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걸음걸이는 여전히 느렸지만 어깨는 펴져 있었다.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새로운 결의가 느껴졌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동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말수나, 어디 갔다 오냐? 바다 좀 보고 왔어. 그래. 혼자 보니까 쓸쓸하지 않았어? 말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전혀 안 쓸쓸했어. 나는 혼자가 아니니까. 남편도 있고, 딸들도 있고, 니도 있고, 마을 사람들도 있고.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 동우는 미소 지었다. 그래, 맞아. 니는 혼자가 아니여. 두 사람은 함께 마을로 걸어갔다. 석양이 그들의 뒤를 비추고 있었다. 한 달 후, 말수는 마을회관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바람골 나눔 기금이라는 이름의 투명한 기부 시스템이었다. 누구나 기부할 수 있고 누구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모든 내역이 공개되는 시스템이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참여하는 나눔이요. 제가 23년 동안 혼자 한 일을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그리고 하나둘 기부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각자가 할 수 있는 만큼 내놓았다. 그것이 모여 큰 힘이 되었다. 겨울이 다가왔다. 바람골의 겨울은 여전히 매서웠다.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따뜻했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마을 사람들과도 더 가까워졌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크리스마스 이브 말순의 집에는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혜정, 기철, 손주들, 그리고 선희까지. 집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저녁 식사 후 혜정이 어머니께 작은 상자를 건넸다. 엄마, 이거 선물이에요. 말순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예쁜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작은 하트 모양의 펜던트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엄마에게. 말순은 눈물을 흘렸다. 혜정아 고마워. 아니에요, 엄마. 제가 고마워요. 엄마가 저를 용서해 주셔서, 그리고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가르쳐 주셔서. 선희도 선물을 건넸다. 그것은 액자였다. 가족 사진이 담겨 있었는데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가족은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말순은 두 딸을 꼭 안았다. 얘들아,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그날 밤 가족들은 함께 캐럴을 부르고 이야기를 나누고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이 바람골을 덮었다. 말순은 창가에 서서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뒤에서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여보, 보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어. 우리 마을도 하나가 됐고, 이제 나는 정말 행복해. 당신도 행복하제?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말순은 그것을 남편의 대답으로 받아들였다. 새해가 밝았다. 말순은 새해 첫날 아침 공장 앞에 서서 마을을 바라보았다. 염전 너머로 바다가 보였고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다. 올해도 잘 부탁해, 바람골. 말순은 공장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간장병을 닦기 시작했다. 익숙한 동작이었지만 그 동작 하나하나에 새로운 의미가 담겨 있었다. 이제 그녀는 숨기지 않았다.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왜 하는지 모두에게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그녀를 더 자유롭게 만들었다. 마을 청년들이 출근해서 일을 시작했다. 말순은 그들과 함께 일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웃음소리가 공장 안을 가득 채웠다. 점심시간 동우가 찾아왔다. 말순아, 오늘 마을 회의 있는 거 알제? 그래, 알아. 네가 제안한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 안건 올라왔어. 그래, 통과될까? 당연히 통과되지. 네가 제안한 건데 누가 반대하겠어? 말순은 웃었다. 나 혼자 한 게 아니여.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거지. 그래도 시작은 네가 한 거여. 말순아, 니는 정말 이 마을의 보물이여. 보물은 무슨, 나는 그냥 이 마을을 사랑하는 사람일 뿐이여. 저녁이 되자 말순은 다시 바닷가로 나갔다. 매일 저녁마다 그녀는 이곳에 왔다. 남편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고 마을 회의에서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이 마을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 파도 소리가 대답했다. 나는 이제 내 남은 인생을 이 마을과 함께 살 거요. 숨기지 않고 떳떳하게 모두와 함께. 그게 내가 선택한 새로운 길이여. 말순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었다. 그중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보였다. 여보, 저게 당신이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거제? 바람이 불어왔다.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었다. 말순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마을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가벼웠고 마음은 평화로웠다. 바람골의 겨울은 여전히 차갑지만 말순의 삶에는 더 이상 얼음이 없었다. 그녀는 찾았다. 자신이 원하던 삶을, 가족의 사랑과 마을의 신뢰와 자신의 평화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진정한 선행은 소리 없이 이루어지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함께 나누고 투명하게 하며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큰 의미를 만든다는 것을. 말순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닌 모두와 함께하는 여정이. 그리고 그 여정은 바람골의 겨울을 녹이며 새로운 봄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바람골의 겨울은 여전히 차갑지만 말순의 삶에는 더 이상 얼음이 없었습니다. 23년간 혼자 걸어온 길에서 그녀는 이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숨겨진 선행이 드러났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말순, 바람골의 이름 없는 천사는 이제 모두가 아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